환율이 1,400원을 넘었었죠. 4월 16일 장중에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가 내려왔습니다. 1,400원을 넘은 건 대한민국 역사상 4번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은 고환율이 대한민국에 어떤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왜 이런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지, 또 연말까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건 역사상 4번 있었습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2024년 4월, 지금이죠. 이번을 제외한 3번 모두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특히 고환율과 IMF, 금융위기가 맞물렸었기 때문에 경제 위기다, 경기 침체다, 공포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뭐가 나쁘냐? 일단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물가도 비싸지, 금리도 높지, 거기에 환율까지 높아져? 이게 또 안 좋은 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세 가지가 서로 악순환되거든요.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 비싸지면서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포스코 주가가 15% 이상 급락했죠. 철강업계는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2021년에는 84%였고 2022년에는 89%, 2023년에는 무려 91.7%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이익률이 높은 업종은 아니긴 한데 지금은 원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죠. 환율까지 오르면 원가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게다가 요즘 부동산 경기까지 안 좋죠. 그래서 이 높아진 원가 부담을 판매 가격에 녹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품업계도 마찬가지죠. 원맥, 원당, 치즈, 커피 이런 원재료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식품업계도 더 어려워지고요. 제조업 전반적으로 원가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도 안 좋죠. 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고환율 충격이 오고 나서 코스피가 급락을 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생깁니다. 이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기 위해서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를 바꿔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외국인 코스피 선물 매매를 살펴보면 환율 충격 전후로 많은 금액을 매도하는 게 보이죠. 환율 움직임이 지나치게 크다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도 나섰습니다. 지금 환율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필요하면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럴 능력과 방법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자신감 있을 만한 게 이게 IMF 때와는 다르게 우리 경제 체력 자체가 지금은 다릅니다. IMF 당시에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5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2024년 현재는 거의 4,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15배 이상 커졌죠. 세계 8위, 9위를 다투고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이후로 실제 환율도 조금 하락을 했죠. 이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만 고환율인 건 아니라는 건데요. 다른 나라도 고환율입니다. 우리나라만 고환율이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경기가 더욱더 안 좋아질 텐데, 보시면 다행히 다른 나라들도 고환율인 상황입니다. 파운드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엔화, 호주 달러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환율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고환율에 빠진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미국 혼자만 경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퇴임 인터뷰를 하신 조윤재 금통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율은 평생에 걸쳐 연구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효해 보이는 요인은 국가 간 성장률 차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는 빚을 대고 미국 혼자만 경제가 좋으면 고환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GDP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동그라미가 클수록 GDP가 큰 거죠. 크게 3개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조윤재 금통위원께서 국가 간 성장률 차이로 인해 환율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미국에 비해서 유럽과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졌냐? 그래서 고환율이 나타나는 거냐?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건 바로 어제 발표된 IMF 보고서입니다. 이 그래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GDP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파란 동그라미는 중국과 유럽이고요. 딱 봐도 성장률이 낮죠. 빨간색은 미국인데요. 압도적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은 어떻냐? IMF에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혼자만 GDP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에 전망했을 때만 해도 2.1% 성장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2.7%로 무려 0.6%를 올렸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원래도 0.9%로 안 좋았었는데 더 안 좋아졌죠. 0.8% 성장할 것으로 내려갔고요. 중국은 4.6% 그대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안 좋아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미국 혼자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돈은 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미국으로 쏠리고 이게 강달러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 이스라엘 갈등이죠. 며칠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을 가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아래쪽에 있는데요. 폭이 한 50에서 60km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은 얕아서 배가 지나다닐 수 없고요. 실제로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은 한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10km 딱 이 부분이 이란의 영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란이 1973년, 1979년에 이 구역을 통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틀리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더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요인은 바로 배당 이슈입니다.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죠. 그게 4월인데요. 근데 환율과 배당이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죠.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25%를 외국인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환율도 높지, 이란 이스라엘 전쟁한다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배당금을 받아서 이 원화를 달러로 많이 환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이 2조 3천억 원 정도의 배당을 받아갔고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삼성전자 배당금을 포함해서 6조 8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타갈 예정입니다. 4월 한 달에만 거의 9조 원의 배당금을 외국인이 타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9조 원을 전부 달러로 환전해 가진 않겠지만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상당 금액은 환전해 간다고 봐야겠죠. 그럼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1,400원 근처를 머무르는 거냐? 아마도 1,400원까지는 아니지만 1,350원 부근을 계속 머무르지 않을까? 이게 현재 대부분 증권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단 배당금 이슈는 4월에만 국한된 얘기죠. 5월이 되면 배당금 유출로 생기는 원화 약세 현상은 줄어들 겁니다. 그럼 5월이 되면 환율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만도 않은 게 고환율이 유지될 이유가 여럿 남았거든요. 이란 이스라엘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진 않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유럽의 6월 금리 인하가 점점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가 상당히 짧은 기간에 될 거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아예 대놓고 말했는데요. 큰 충격이 없다면 6월 초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을 갖는 이유가 있는데요. 유럽의 임금 상승률 둔화폭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소비자 물가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2.4%를 기록했고요. 유럽 입장에서는 성장률도 둔화되는 마당에 물가 상승률도 2%로 들어온 지가 꽤 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2.9%를 찍고 계속 내려왔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유럽 입장에서는 드는 거죠.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로화가 약세되면서 당분간 또 고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율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제학자가 평생을 바쳐도 잘 모르는 게 환율인데 그나마 유효해 보이는 건 국가 간 성장률 차이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거다. 여기에 이란 이스라엘 갈등, 4월 배당금 이슈가 겹쳐서 1,400원을 터치하는 데까지 환율이 치솟았던 것 같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유럽의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내리긴 어려울 거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1350원 부근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볼수록 부자 되는 채널이었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